저는 올해 58세 주부 박미정입니다. 남편 정수는 중견기업에서 30년째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는 아들 민호가 중학생일 때부터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민호는 저희의 하나뿐인 아들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특히 수학과 과학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기 시작했고, 중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주변에서는 의대에 보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동네 마트 사장님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도, 심지어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도 민호 성적 이야기만 나오면 꼭 의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 역시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꿈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성급한 판단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18년 봄, 저는 25년 동안 살아온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들 민호의 의대 진학 때문이었죠. 민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성적은 의대에 갈 만큼 우수했지만 집안 형편상 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동네 학원에서 주 3회 수학과 영어만 배우는 정도였거든요. 학원비도 월 25만 원 정도로 다른 집 아이들에 비하면 정말 적은 편이었어요. 그해 2월 민호가 첫 번째 수능을 쳤습니다. 결과는 아쉬웠어요. 의대 커트라인보다 10점 정도 부족했거든요. 수학은 1등급이 나왔지만 국어와 영어에서 발목을 잡혔습니다. 특히 국어는 3등급까지 떨어졌어요. 그날 민호가 성적표를 들고 집에 왔을 때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밝던 아이가 그렇게 풀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재수해도 될까요?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해서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민호 재수할 거라고 하는데 이번엔 제대로 밀어줘야 할 것 같아요. 의대 가려면 강남 학원에 보내야 한다는데 학원비만 해도 년 1,000만 원은 들어갈 텐데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버거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하지만 돈이 문제지.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남편의 월급은 세후 420만 원 정도였고 생활비와 적금을 빼면 여유 자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250만 원, 적금 100만 원, 보험료 50만 원 정도 나가니까 남는 돈이 2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집을 팔까요? 아파트 팔고 전세로 이사 가서 그 차액으로 민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집 시세가 4억 정도 되고 전세는 2억 8천 정도면 될 텐데 1억 2천만 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죠. 정말 그래야 할까? 집을 팔면 나중에 다시 사기가 쉽지 않을 텐데. 특히 요즘 집값 오르는 추세를 보면 말이야. 실제로 2017년부터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도 2년 전에 비해 2천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민호를 도와주겠어요? 의사가 되면 나중에 집 하나쯤은 다시 살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 교육비 마련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언젠가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그전에도 집을 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었습니다. 민호가 고2 때부터 성적이 의대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주변 엄마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의대 입시는 정말 돈 싸움이더라고요. 강남 대치동 학원은 기본이고 1:1 과외 논술 첨사까지 받으려면 월 300만 원은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데 민호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특히 민호 친구 엄마인 최 여사의 이야기가 제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집 아들도 민호와 비슷한 성적이었는데 고2 겨울부터 강남 학원에 보내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성적이 별로 안 올랐지만 1년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국어와 영어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주는 입시 정보도 정말 달랐다고 했어요. 어느 대학, 어느 과가 올해 몇 명 뽑는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까지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민호 성적표를 들여다봤는데 확실히 국어와 영어가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수학은 항상 1등급이었지만 국어는 2등급과 3등급을 오가고 영어도 2등급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민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만족해? 아니면 더 좋은 곳에서 배우고 싶어?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학원 선생님들은 좋으신데 애들 수준이 너무 다양해서 진도가 느려요. 수학은 저한테 너무 쉽고 국어랑 영어는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의대 입시 정보도 별로 없고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강남 학원은 정말 다르다고 하던데 특히 준호 엄마가 말하길 강남 학원에서는 외주 의대별 입시 설명회도 하고 의대생 선배들이 와서 면접 특강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뒤처지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민호 이야기 들어봤어요? 지금 학원으로는 한계가 있대요. 1년만 투자해서 제대로 된 곳에 보내보면 어떨까요? 1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민호 친구 중에 작년에 의대 간 아이가 있는데 그 집도 집을 팔아서 교육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아서까지 해야 하나?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보는 건 어때?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1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출은 이자도 부담되고 민호가 부담 느낄 것 같아요. 매달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가면 민호가 눈치 볼 거예요. 차라리 깔끔하게 집을 팔아서 여유를 두고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세로 이사 가면 월 부담도 줄어들잖아요. 관리비도 안 나가고 재산세도 안 내도 되니까 오히려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민호가 의대 가면 6년 동안 학비만 해도 몇억 원이 들어갈 텐데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에 남편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민호가 의대 가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지금 고생하는 게 나중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자. 솔직히 나도 민호가 의사 되는 걸 보고 싶어. 우리 친구들 중에 자식이 의사 된 사람들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그리고 의사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잖아. 그날 밤 저는 민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민호야, 엄마 아빠가 아파트 팔아서 너 의대 보낼 거야. 대신 너는 정말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해야 해.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집까지 팔면서 저한테 투자하시는 게 맞나요? 친구들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집은 없던데요. 오히려 제가 부담스러워요. 저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는 엄마 아빠의 자랑이니까.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우리는 너밖에 없잖아. 너한테 투자 안 하면 누구한테 하겠니?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사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자녀가 의대나 법대에 간 엄마들을 보면 정말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모임에서도 목소리가 크고 뭔가 성공한 부모라는 인정을 받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 가면 항상 자녀 자랑이 나오는데 의사 엄마들은 정말 떳떳해 보였거든요. 저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민호 엄마는 의사 엄마야 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2018년 4월부터 집 매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알아보니 저희 아파트가 4억 2천만 원 정도에 팔릴 것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전세금을 빼고도 1억 5천만 원 정도는 남겠다 싶었거든요. 부동산 사장님도 요즘 같은 시기에 팔면 좋은 가격에 나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봄이라 이사 수요도 많고 학군도 괜찮은 지역이라 금방 팔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집을 내놓고 보니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매물로 나와 있어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어요. 중개사가 말하길 요즘 매수자들이 까다로워져서 조건이 맞는 집을 찾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저희 집은 15년 된 아파트라 리모델링도 필요했고 남양이 아니라는 단점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같은 단지 내에도 비슷한 평수의 매물이 3배, 4개나 나와 있어서 경쟁이 치열했어요. 매주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고 어떤 분은 상태가 별로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더 좋은 집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5월 말에 드디어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4억 1천만 원에 팔렸어요.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계약금을 받는 날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민호의 꿈을 뒷받침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통장에 4천만 원이 들어온 걸 보니 뭔가 큰 일을 해낸 것 같은 뿌듯함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세집 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2억 8천만 원으로는 저희가 살던 만큼 좋은 집을 구하기 어려웠어요. 학군도 비슷하면서 교통도 편리한 곳을 찾으려니 선택의 폭이 좁았거든요. 한 달 동안 10여 곳을 돌아다녔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없었어요. 괜찮다 싶은 집은 전세금이 3억을 넘어가고 2억 8천 정도의 집은 너무 낡거나 위치가 안 좋았거든요. 결국 조금 더 외진 곳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28평으로 기존 32평보다는 좁았지만 민호 방도 있고 나름 괜찮았어요. 다만 전세금이 2억 9천만 원이라
예상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2018년 여름, 저희는 25년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났습니다. 이사하는 날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호가 태어나서 자란 집, 첫 돌잔치도 하고 생일 파티도 했던 집을 떠나는 게 아쉬웠거든요. 민호도 자기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아쉬워하더라고요. 엄마, 이 방에서 정말 많은 추억이 있는데,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자고 다독였습니다. 차액 1억 2천만 원이 민호의 교육비 통장에 들어갔죠. 이사하는 날 민호가 짐을 나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의대 가서 나중에 더 좋은 집 사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너를 믿어. 새 집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주변 환경도 다르고 이웃들도 새로 사귀어야 했거든요. 다행히 민호는 금세 적응했어요. 그리고 6월부터 강남에 있는 유명한 의대 입시 전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연간 학원비만 1200만 원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과외까지 더하면 연애 1800만 원 정도가 나갔죠. 국어 과외월 80만 원, 영어 과외월 70만 원이었는데 정말 비쌌어요. 하지만 민호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대 입시를 위한 각종 활동비, 교재비, 모의고사비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재비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갔거든요. 의대 입시, 전용 문제집들이 다 비쌌어요. 하지만 민호의 성적이 꾸준히 올라가는 걸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국어 성적이 많이 늘었어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그리고 1학기 말에는 1등급까지 올랐거든요. 영어도 안정적으로 1등급을 유지하기 시작했고요. 학원에서 주는 모의고사에서도 의대 지원 가능권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민호 담임 선생님도 이번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방학 때는 의대 입시 캠프에도 보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자극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해 9월부터 민호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했어요. 주말에도 학원에 가서 자습하고 집에서도 거의 방에서만 지냈죠. 저는 민호가 지치지 않도록 영양제도 챙겨주고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해줬어요. 남편도 퇴근하고 오면 민호와 이야기도 나누고 격려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온 가족이 민호의 수능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첫 번째 재수 수능에서 민호는 아쉽게 의대 커트라인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수학과 과학은 만점에 가까웠지만 국어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그날 성적을 확인하고 민호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투자해 주셨는데 재수를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민호는 그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민호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한 번 더 해보자. 엄마 아빠가 끝까지 지켜줄게. 많은 아이들이 삼수해서 의대 가는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1년 만에 벌써 2,500만 원 정도가 나간 상태였어요. 한 번 더 삼수하면 또 2,500만 원은 들어갈 텐데 과연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민호의 삼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더 좋은 학원으로 옮겼고 1:1 과외도 늘렸습니다. 특히 국어 과외를 일주일에 3번으로 늘렸어요. 교육비는 연 2,500만 원으로 늘어났죠. 국어 과외료만
월 120만 원이었거든요.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이번엔 정말 될 것 같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민호도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모의고사 성적도 안정적으로 나왔거든요. 9월 모의고사에서는 의대 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어요. 하지만 두 번째 수능에서도 민호는 의대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점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이었죠. 특히 영어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가 있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다시 해보면 되지 뭐. 방 안에서 민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그만할게요. 더 이상 엄마 아빠한테 부담 드릴 수 없어요. 2년 동안 정말 많이 투자해 주셨는데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뭘 그만해? 아직 기회는 남아있잖아.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지쳤어요. 그리고 통장에 남은 돈도 얼마 없죠? 사수까지 하면 또 3천만 원은 들어갈 텐데.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엄마 아빠 노후 자금까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교육비 통장에 남은 돈은 3천만 원 정도였고 한 번 더 도전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거든요. 게다가 생활비도 전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민호 교육비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절약하려다 보니 오히려 비효율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결국 민호는 의대 진학을 포기하고 일반 대학 의예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마저도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남은 돈은 거의 바닥이 났죠. 저는 그때부터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집을 팔아서까지 해야 하는 일이었을까? 만약 민호가 처음부터 일반 대학에 진학했다면 지금도 우리 집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세살이를 하고 있으니 점점 손해가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판 2018년 이후로 아파트 값이 급격히 올랐던 것이죠. 저희가 4억 1천만 원에 판 집은 2년 만에 6억 5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2억 4천만 원이나 오른 것이었죠. 반면 전세 살던 집의 전세금도 3억 2천만 원으로 올라서 재계약할 때마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내 집이었다면 그런 걱정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집값은 더욱 급등했고 전세 시장도 불안해졌어요.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전세 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것이었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의 전세 시세는 이미 3억 5천만 원까지 올라 있었고 저희가 낼 수 있는 돈으로는 더 작은 집이나 더 외진 곳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답답했어요. 2년 전만 해도 괜찮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결국 저희는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지만 남편의 출퇴근 시간은 2배로 늘어났죠.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9시에 들어오는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하철로 1시간 30분, 버스로 30분을 타고 다녀야 했거든요. 이사하는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집을 지켰으면 지금쯤 자산이 2억 원은 늘어났을 텐데, 더군다나 교통비도 월 15만 원씩 더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손실은 더 크죠. 저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거든요. 민호는 대학에 다니면서도 집안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집도 팔고 이사까지 오게 되고 아빠도 출퇴근이 힘들어 보이시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속으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선택이 옳았을까? 민호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1년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희가 원래 살던 아파트 값은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3년 만에 거의 2배가 오른 것이었죠. 만약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면 지금쯤 3억 원 가까이 자산이 늘어났을 텐데, 저희는 오히려 전세살이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이웃들을 만나면 더욱 그랬어요. 그분들은 다들 집값 올라서 좋다고 하는데 저만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출퇴근 시간과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고 당뇨 진단까지 받게 되었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약값만 15만 원씩 나갔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힘들어. 매일 지하철에서 3시간씩 보내니까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택 때문에 가족 모두가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민호도 대학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멀어서 자취를 해야 했는데 자취비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거든요.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이었죠. 어느 날 민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학과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아르바이트까지 하니까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특히 해부학이나 생리학 같은 과목은 정말 많이 외워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의 교육을 위해 집을 팔았는데 오히려 교육 환경이 나빠진 것이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 지원을 위해 집을 팔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 거예요. 2022년 봄,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러서 옛날 저희 집 시세를 물어봤습니다. 8억 2천만 원이라는 답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4년 만에 거의 배가 오른 것이었죠. 만약 집을 팔지 않았다면 지금쯤 4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것이고, 민호 교육비 정도는 부동산 담보대출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담보대출 이자가 연 3% 정도였으니까 1억 원 빌려도 연 이자가 300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민호 교육비로 2년 동안 5천만 원 쓴 것을 생각하면 대출이 훨씬 나았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선택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 모두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준 것이었죠. 민호는 자취비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남편은 긴 출퇴근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저는 집값 상승을 지켜보며 후회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과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지만 그래도 너무 큰 결정을 쉽게 내린 것 같아. 대출을 알아봤더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민호에게 장학금 정보라도 더 알아봤더라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해. 하지만 그때는 정말 민호를 위한다고 생각했잖아. 누가 집값이 이렇게 오를 걸 예상했겠어. 그리고 코로나까지 터져서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저는 그때부터 제 주변의 다른 어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꽤 많았더군요. 자녀 교육비 때문에 집을 팔거나 적금을 모두 해지한 분들,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사교육비에 쏟아부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대나 치대, 한의대 준비하는 자녀를 둔 엄마들은 거의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라는 분이었는데 딸의 유학비 때문에 집을 팔았다가 딸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본 경우였죠. 미국 의대 준비한다고 3년 동안 2억 원 넘게 썼는데 결국 포기하고 돌아와서 국내 대학에 진학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정말 자식을 위한 건지 때로는 의문이 들어요. 혹시 우리 욕심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식이 성공해야 부모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민호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이사 아들을 둔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제 욕심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민호가 힘들어할 때도 저는 포기하라고 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민호의 의견보다는 제 기대가 더 컸던 것 같기도 하고요. 2023년이 되어서야 저는 지역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부모의 과도한 투자가 오히려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 만큼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죄책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 투자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이의 내적 동기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더 중요하죠. 그 말을 들으며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의대에 떨어진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던 민호. 더 이상 부담 드릴 수 없다고 말하던 민호. 저는 민호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을까요? 민호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건지 아니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했던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아. 너 진짜 의사 되고 싶었어? 아니면 엄마 아빠가 원해서 그런 거였어?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재수하면서 점점 부담이 커졌어요. 엄마 아빠가 집까지 팔아서 투자해 주시는데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공부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동안 죄송했어요. 엄마 아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내가 미안해할 일 없어. 엄마가 성급했던 거야.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대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미래에 대해서도 압박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기로 했죠. 민호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천천히 찾아가도록 기다려 주기로 했어요. 민호도 점차 밝은 표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줄이고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용돈도 조금 더 보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또다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었죠.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세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시세가 계속 올라서 3억 원으로는 변변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었죠. 같은 조건의 집들은 모두 3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결국 저희는 월세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에서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까지 합치면 월 주거비가 12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저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해야 했죠.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며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서는 일이라 다리도 아프고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옛날 아파트 동네에서 알던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어머, 박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 근처라 운동 삼아 일하고 있어요. 그분은 저희 옛집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 아파트 지금 10억 가까이 됐던데 그때 안 팔고 계속 사셨으면 대박이었을 텐데요. 부럽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년 만에 4억에서 10억이 된 것이었죠. 만약 집을 팔지 않았다면 지금쯤 6억 원의 시세 차익이 있었을 것이고 그 돈이면 민호 교육비는 물론이고 노후 준비까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2024년 봄, 민호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취업도 준비하고 있었죠. 의료기기 회사에 지원해서 면접까지 봤다고 하더라고요. 졸업식 날 민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취업해서 엄마 아빠 모시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릴게요. 집도 다시 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 인생 살아. 엄마 아빠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무 부담 갖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웠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를 생각해주는 민호가 대견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앉아서 그동안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자식에 대한 투자와 지지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는 성과를 기대하지만 지지는 조건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죠. 저는 민호에게 투자했지만 정작 민호가 원하는 지지는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민호가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해주고 민호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 더 중요했을 텐데 말이죠. 지금 저희는 여전히 월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하지만 예전처럼 후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건강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민호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 간의 대화가 예전보다 진솔해졌다는 게
다행이에요. 저는 지금 지역 부모 모임에서 교육비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부모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그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가족의 안정감이라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교육비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 방법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드려요. 집을 파는 것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요. 대출, 장학금, 교육비 지원제도 등을 먼저 알아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집을 고려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아이와 충분히 상의해서 아이가 정말 원하는 일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가끔 민호가 집에 와서 말합니다. 엄마, 전 지금도 감사해요. 비록 의대는 못 갔지만 엄마 아빠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마음만큼은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재미있어요. 의료기기 연구하는 일인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얻은 것도 있는 것 같다고요. 민호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 진솔해졌고 가족의 소중함도 더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먼저 고려했다면, 지금 우리 가족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특히 남편의 건강이나 제 노후 준비를 생각하면 아직도 걱정이 많아요. 집 한 채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이제 저는 다른 부모님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보다는 꾸준히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은 가능한 한 지키세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가족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소중한 공간이니까요. 무엇보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희생보다 부모의 행복을 더 원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아이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되거든요. 민호는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는 되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민호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걔게는 가장 큰 보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저희 가족도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비록 집은 없지만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다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